안녕하세요. 지역 현안 해결 제1타 강사 황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5번째입니다. 제 5장 목삼동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공약이 원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미세먼지 정책하고 1, 2위를 앞다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래 도시 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한다거나 도시를 뭔가 좀 활력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연간, 원래 계획은 연간 10조에서 총 5년 동안 50조의 재정을 투입해서 전체 그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만들고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또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 어찌 보면 서울에서는 2군데가 됐어요. 바로 우리 양천구 목삼동 지역 저층 주거단지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 홍릉 이쪽 2군데로 됐고요. 아마도 저도 정부에다가 호언을 한 게, 원래는 사실 우리 목삼동은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순위에서는 상당히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도시재생하기 위해서 상태가 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매우 불편한데 또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현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이 정책을 같이 정부와 같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호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삼동 우리 도시재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삼동은 총 512억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국비가 먼저 100억, 지방비가 150억, 또 부처 연계 사업을 하는 게 32.4억 정도 되고 서울시 지자체가 190억 정도 투입하고 LH 공공기관이 한 30억, 그다음에 기금 및 민간 투자자가 10억에서 총 51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도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나눠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잘 기획이 되고 잘 설계가 되면 곧바로 바로 1년 만에 추진할 수도 있는 3년 안에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완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양천구의 현황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그 전체 마스터 플랜을 제작해야 될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선정이 됐어요. 도시를 전공하신 분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전공하신 분 2분을 모시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또 앞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도시가 과거처럼 토목 건축의 물리적 개념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목삼동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역사, 목삼동의 역사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환경, 또 여러 가지 그 목삼동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꼭 단순히 토목 건축을 전공하신 분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인문학, 뭐 다양한, 도시라는 게 이미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게 도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도시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러면 많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만들어내야 될 것이 바로 이번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단을 구성할 거고요.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상상력을 높여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고, 또 다양한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예정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얼마만큼 의견을 상상하고 모으고 결정해야 될 주민 플랫폼 구축이 바로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목 3동 지역으로 이제 포커싱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양천 갑 지역에 보면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 단지가 일단은 목 2동, 3동, 4동이 이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마 사시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목동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좀 논이었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 2동, 3동, 4동이 양천구에서는 가장 핫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목동 아파트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난개발되고 또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목 2동하고 3동, 4동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닐 때 보면은 행정구역만큼이나 도시가 좀 동네가 단절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로 중심축도 이렇게 무너져 있고 뭔가 좀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 목 2, 3, 4동 저층 주거단지하고 목동 아파트 지역하고도 약간 좀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 아파트 지역과 저층 주거단지 지역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도시의 축을 만들어주고 또 목 3동을 중심으로 해서 2동, 3동, 4동이 자연스럽게 도시가 연결되고 연계성을 높이는 그런 설계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 3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거점과 구심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전체 그림은 목 2, 3, 4동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목 2동도 우리 그 목 2동 시장 요 부분과 그다음에 양화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이것은 실제로 구청 단위에서 이 십자축을 새롭게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목 4동 지역은 목동 아파트 3단지부터 목 4동 시장까지 들어가는 강서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진입로 이 부분을 도로를 개선하고 새롭게 뭐 주차 시설도 확보하고 해서 또 이쪽 아파트 지역과 저층 주거단지 지역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목 3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목 2, 3, 4동의 저층 주거단지 지역이 실제로 쭉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목삼동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설계 단계에 있고 준비 단계에 있어요. 내년 5월 정도에 그 거점인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좀 다양한 기능들을 담아낼 텐데 그 센터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도시재생이 뭔가,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도시재생 전과 도시재생 이후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뭐 이 목삼동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고 다 결정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효과를 저희가 몇 개를 볼게요. 실제로 또 독일 같은 데 가보면 건축 설계사하고 문화예술가하고 콜라보로 지자체가 한 30개 정도 설계를 그냥 뜹니다. 예, 설계를 해서 주로 이제 건축가들은 건물의 내부 구조를 아주 효율적인 걸로 멋있게, 건축도 예술이니까 설계를 하고,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외장 컨셉 같은 것을 설계해가지고 이것을 오픈 소스로 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 30개 중에 마음대로 가져다가 설계비는 안 드는 거죠.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이 동네는 거의 예술 작품 같은 도시가 됩니다. 바로 여러 가지 미적인 부분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도시를 재생하는 그 자체로서 상당히 도시에 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가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일본에 가면 이런다고 그래요. 정책을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는 도시.
이렇게 딱 명제를 정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도시재생 이후에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이 여기에 다 튜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러면 당연히 뭐 육아에 대한 부분도 해결돼야 되고 여성 일자리 부분도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성이 밤거리 다닐 때 안정성 문제라든가 다양한 주부들은 또 낮 시간에 아이들 교육할 때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모든 정책이 거기에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동네가 이 도시가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도시재생 이전과 도시재생 이후는 과연 이 동네가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주민 스스로가 토론하고 또 학습도 하고 그래서 이걸 결정해서 이 가치를 먼저 명제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엔 그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그 공간적 구조, 설계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담아내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들을 갖다 심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삼동에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에 대해서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또 이 도시재생 정책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예, 요 다음에 이제 6장에는 이제 정말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정부와 우리 지역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핵심적인 성장 동력, 혁신 성장 밸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